자, 이번엔 지지율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 결과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김건희 씨 사과 관련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리얼미터 결과를 먼저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1.7%포인트가 올랐고 윤 후보는 4%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뭐 일단 떠오르는 변수로 본다면 일단 국민의힘 내분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느 본인 발언 실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대에 참여를 안 하고 선대에서 나온 상태에서 당의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네. 국민들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 실언도 물론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실언들을 했는데 가서 말씀하실 때마다 실언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질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는 부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의혹 관련된 부분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낙폭이 이제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4% 정도의 낙폭이 생긴 거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올랐는데 뭐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은 결국 윤석열 후보 본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저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사회연구소 결과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최근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본인은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니까 상대 후보 진영의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자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지금 흐름은 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부 내용으로 좀 더 살펴보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강력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었는데 네. 60대 이상에서 지금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20대에서는 한 10% 이상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붙었거나 역전을 당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지 성격상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네. 재창출론이냐라고 봤을 때 정권 교체론이 지금 50% 이하로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네.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구도 자체가 지금 허물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가 허물어질 때 후보의 개인적인 뛰어난 역량으로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실언과 실수로 지금 구도 자체를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조사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6에서 7.3%로 올라갔는데 네. 만약 10% 정도 이상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다행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저렇게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3주째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후보라는 댐이 지켜주고 있다. 저 댐과 무응답층으로 가는 것이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땐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선대위를 좀 제대로 구축을 하면 다시 반등 모멘텀을 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란 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부분이 그로 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이제 그러면 단일화가 점점 어려워져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지면요 단일화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배수의 진을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단일화 이슈가 도리어 또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 요소,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에는 모습이 부각이 되다 보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뭐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 계속되면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SOI 조사 결과 한 두어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지지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이가 눈에 띄거든요. 보시면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계속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비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했다가도 내가 양심상 이거 지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후보들 좀 다 바꾸고 새롭게 좀 후보들을 꾸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후보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4.7%의 분들이 내가 후보 바꿀 수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앞으로 후보들이 개인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대선에서 이 분들 때문에라도 당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본인들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지 말고 네.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내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81%나 됐고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정권 심판은 현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쨌든 누가 나오든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뭐 예컨대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사람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될 수 있는, 즉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 두 가지만으로 선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이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이게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두 가지 그 양쪽의 어떤 극단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각각 1분 드리면 자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련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면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보수 측에서는 잘했다라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고 진보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거를 따라주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양 후보께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상대가 이재명 후보라서 다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이번 대선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정말 안타깝고 불쾌한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울 보고 정치하는 자신의 정책과 자질과 능력으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찬성과 반대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하는 이 국민적 어떤 실망감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 반대가 좀 높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 그리고 이제 건강의 악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동정론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찬성 의견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 뭐 이제 장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자질과 능력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갈 거냐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분들이 전달하는 비전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부분은 양 후보 모두 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거든요. 혹시라도 국민 판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